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안의 화제 최상주입니다. 자, 지난 첫 강의는 주택상가임대차 내용이 좀 길었죠. 좀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좀 자세히 해달라고 해서 그랬는데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스킬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자, 근데 오늘 또 만만치 않아요. 재정 목적 용어 예정이 중개 대상물 매년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먼저 1번에 공인중개사법 제1조 목적에 해당되는 것. 자, 이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법조문이 총 117개인데 우리 법을 왜 만들었냐? 목적하고 여러분 수단을 구별해야 돼. 수단을 갖다 자꾸 착각한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목적을 물으면 딱 세 가지만 찾으면 됩니다. 우리 법은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한다. 이런 말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 육성하여, 그 말에 나오죠? 국민경제. 목적을 찾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 단어만 딱 찾아야 돼. 이렇게 박스로 넣어놓고 비슷한 말을 썼어도 이 세 단어 외에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수단은 될 수 있어도. 그럼 뭘까요? 공정한 부동산 중개질서. 이런 말 없잖아 지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중개 업무의 적절한 규율. 이런 건 수단은 조문은 있어도 목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업의 건전육성. 이거 많이 속아요. 기출지문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업이라는 것은 금융업, 보험업 생각해봐요. 여러분 학개론에 가면은 부동산업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 부동산 건설업, 부동산 투자업, 부동산 금융업, 부동산 중개업 이런 거 많아요 분야가. 그래서 모든 부동산업을 육성한다면 바로 틀린다.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국민경제 이바지는 있었네. 모든 법과 여러분 권력은 국민을 위해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법도 국민경제 이바지가 최종 목적이 돼요. 맞는 얘기네. 자, 미음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신력, 재산권보호 이런 거 없어요. 목적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탈세 투기방지 이런 거 없어요. 결론, 우리는 목적을 찾으려면 전문성, 부동산 중개업, 국민경제 딱 세 개만 찾으면 된다.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2번 문제로 왔네요. 2번 문제가 바로 여러분들 용어의 정의입니다. 자, 지금부터 2번 문제를 잘 들으세요. 그러면 3, 4, 5번은 쉽게 풀려요. 자, 용어의 정의로서 틀린 걸 찾으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우리 용어가 6가지가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중개와 중개업 이 글자가 한자 차이인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면 여러분 중개가 나오면 꼭 중개의 3요소를 기억해야 돼. 중개가 성립하기 위한 3가지 요소. 자, 문제 풀 때 중개 나왔다. 뭘 기억하라고요? 3요소. 시험에서 단독 문제로도 나와요. 중개의 3요소만 찾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2가지 유형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중개란 먼저 중개 대상물 동글뱅이 치하여. 이 중개 대상물을 당사자 동글뱅이 치하여. 그리고 알선에다 치하여.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인 토지, 건축물, 정착물을 당사자가 매매나 교환, 임대차 하는 것을 알선하는 게 중개라니까요. 그래서 문제 풀 때 3요소 동글뱅이 쳐서 있는가를 확인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밖의 권리라는 것을 꼭 찾아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중개대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만 알선한다면 틀려. 여러분 부동산의 권리가 민법에 가면 뭐가 있어요?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잖아. 그래서 이 그 밖의 권리는 물권이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민법에 가면 물권에는 뭐가 있어? 용익물권이 있잖아.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천세권이 있잖아. 다 중개할 수 있어요. 또 담보물권의 대표 선수가 뭐예요? 저당권. 저당권도 중개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채권에는 뭐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 환매권이 있죠?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를 알선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그 밖의 권리를 빼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알선한다. 이렇게 나와버려. 맞잖아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중개란 딱 나오면 3요소. 중개대상물, 당사자, 알선을 찾고 그 다음에 그 밖의 권리를 찾아라. 그 밖의 권리는 뭐다?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 물권과 채권을 말한다. 그래서 시험에서 매매교환, 임대차만을 알선한다면 바로 틀렸다. 다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시험에. 정리하세요. 맞는 얘기. 두 번째, 이제 중개업이 나왔네요. 이제 글자 한자가 따라 붙었네. 업이 나오면 다른 사람 의뢰받았다. 팔아주세요. 이건 일반적 표현이에요. 가장 핵심은 보수예요. 보수. 보수가 있는가를 꼭 찾아요. 보수를 받고 해야 중개업이 돼요. 보수를 안 받으면 중개가 돼버린다니까. 왜? 중개의 3요소에는 보수가 없잖아. 꼭 구별하세요. 보수받고. 무엇을 업으로 해야 해요? 중개를 업으로 해야 돼. 중개를 업으로. 자, 고기잡이를 업으로 하면 뭐예요? 업이지. 운전을 업으로 하면 운수업이잖아. 농사를 업으로 하면 농업이라고. 우리는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 중개를 업.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공인중개사는 간단하죠. 이 법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한 자예요. 자, 장농면허라고 기회가 있죠? 자격증 따서 장농에 넣어놓고 지금 군대 갔거나 학교 다니거나 다른 직장에 다닌 사람을 전부 다 공인중개사라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번엔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나오네요. 자, 자격증을 가지고 소속했잖아. 그 말은 취업했다로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자격증 따가지고 취업한 사람은 다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다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그러면 볼까요? 소속 공인중개사라.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그랬잖아. 취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로는 빼는 거예요. 왜? 법인을 말하거든. 그러면 이자는 자격증을 땄으니까 중개, 업무, 수행 2단을 차지해요. 업무 수행에다 써놔요. 계약서. 계약서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이 보조 업무만 시키면 또 보조 업무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개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를 여러분들 정리해버리면 끝이에요. 요즘에 이제 어디서 시험에 많이 나오냐? 이 가로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많이 나오네. 자, 볼까요? 제가 수업 시간에 자세히 했는데 갑법인이 있어요. 이자가 대표이사요. 그럼 대표이사 밑에 사원, 임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원은 한명회사, 합자회사의 이사. 임원은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요. 똑같은 사람이요. 그 다음에 이 밑에 고용인, 직원이 있단 말이에요. 직원에도 자격증 가진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잖아. 지금 자격증 가지고 취업했잖아. 자격증 없으면 보조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원 임원은 몇 분의 몇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3분의 1이 있어야 된다라고 공부했잖아. 3분의 1. 그러면 세 사람이니까 한 사람은 자격증이 있어야 돼. 두 사람은 없어도 돼요. 지금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꼭 봐야 돼. 그러면 사원 임원 중에 A가 자격증이 있어. 이 자를 포함한다네? 포함해서 소속 공인중개사라 부르겠다. 그럼 얘들은 자격증 없으니까 커피 타는 이사라니까. 그 다음에 직원 중에도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지. 그래서 법인에는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두 사람이 있어. 이사 중에 소속 공인중개사, 직원 중에 소속 공인중개사. 공통점이 뭐예요? 자격증이 있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 시험 나오면 앞으로 고용인의 소공이든 사원 임원의 소공이든 자격증이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소공으로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격증이 없으면 이제 보조원, 이사 중에는 커피 타는 이사 이거예요. 그래서 사원 임원 중에 모두가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틀려. 공인중개사만 포함한대. 그래서 셋 중에 A만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문제 풀다가 사원 임원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 문장은 법인을 말합니다. 개인 사무소에는 여러분 사원 임원이 없어. 그냥 사장님 다음에
직원으로 가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5번. 기업공인중개사라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업을 한다. 이건 엉터리 문장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기업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따라 뭐한 자요? 등록한 자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러분 등록한 자는 기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꼭 기억하라 했잖아. 여러분 기업공인중개사가 나오면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부칙 6조 2항해자 중개인 자격증 없잖아. 근데 등록증만 있잖아. 그 다음에 개인사무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그래서 여러분 개업공인중개사 3가지가 있다는 거 꼭 얘기해야 돼. 그 중에 개업공인중개사 중에 자격증이 없는 부칙 6조 2항해자 중개인. 이 자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질문에. 이걸 몰라서 그래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자다. 등록한 자 종류는 3가지다. 3가지인데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나 법인의 대표자는 다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중개인, 부칙 6조 2항해자는 자격증 없는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등록무로 간주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틀려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제 5번이 돼요. 자, 지금 2번 문제를 일부러 자세히 했어. 이제 이걸 이해하신 분은 3번, 4번 이런 문제들이 이제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이걸 반복해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3번 문제로 갑니다. 자,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그랬네요. 옳은 것은. 자, 1번. 공인중개사는 아까 뭐요? 자격증을 따서 장롱에 넣어놨다고 그랬죠? 이 법에 따라. 그러니까 외국에서 따온 거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미국 바이든이 봤다. 일본의 총리인 기시다가 봤다. 인정 안 해줍니다. 이 법.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틀렸다. 2번. 아까 중개업이 나왔죠? 그럼 반드시 뭘 찾으라 했어? 보수 찾으라 했잖아. 근데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유무에 관계없다. 무조건 틀렸죠. 돈을 받고 해야 돼. 3번째. 중개 나왔네? 따라서 해보세요. 3요소 찾아요. 3요소가 뭐예요? 중개 대상무. 있네요. 당사자 있네요. 알선도 있네요. 3요소. 얼추 맞아가. 그런데 그 밖에 권리가 있는가 찾으라 했잖아.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많이 들려버렸지. 그 밖의 권리, 즉 물권과 채권, 계약법 이런 민법을 생각해야 돼. 1차 과목. 그래서 그 밖의 권리 때문에 틀렸고. 4번. 자, 보조원이 나왔네요. 아까 보조원은 뭐라고요? 자격증 없으면 다 보조원이야 이제.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건 맞아. 근데 공인중개사로서 말이 안 되지. 아까 뭐라고요? 자격증이 있다면 무조건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 출발해야 돼. 우리 법조문이. 무조건 틀렸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쌍방으로부터 의뢰받아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으로부터 의뢰받아 중개하는 것도 포함이 되느냐. 이 판례입니다. 이거 많이 나와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매도자로부터 자, 집 팔아주세요. 의뢰받아서 매수자로부터도 집 사주세요. 의뢰받았어. 개공이 혼자서 매매계약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단독중개라고 하지. 근데 매도자한테만 의뢰받았고 을이라는 개공은 매수자한테만 의뢰받았네. 일방한테만 받았죠. 서로. 근데 개공끼리 2인 이상이 협력해서 하는 중개를 우리는 공동중개라 하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쌍방, 단독중개, 일방, 공동중개. 우리 중개는 다 포함합니다. 단독이든 공동이든. 그래서 답이 5번이 이제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알듯말듯 해석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4번 문제를 하나 더 보자 이거죠. 자,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이제 당사자 나왔네요. 당사자 사이에 중개 대상물 나왔네. 매매교환 임대차가 성립하도록 알선 나왔네. 아까 중개 3요소라 했잖아. 그래서 중개에 해당이 된다. 맞잖아. 중개 3요소라니까요. 이제 뒤집었지 문장을. 기출문제라니까요. 그럼 봐봐요. 아까 뭐라 했어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그랬잖아. 그 밖의 권리.
근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교환 하나만 물었어. 이거 문장 얼마든지 변형시킵니다. 이걸 매매로 바꿔도 맞고, 교환으로 바꿔도 맞고, 임대차로 바꿔도 맞고, 용익물권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으로 바꿔도 맞고, 저당권으로 바꿔도 맞아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 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나왔네요. 개업공인중개사. 개업했다는 거지. 오픈. 우리는 오픈하려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죠. 근데 여러분들 꼭 주의하세요.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꼭 머릿속에 오바르코를 쳐버려야 돼. 자, 3번. 보조원 나왔죠? 무조건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법이 나와야 돼. 근데 중개업을 하나요? 현장 안내, 단순 보조만 해야 되니까 바로 들렸지. 자, 4번.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인 자, 법인의 사원 임원 나왔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사원 임원이 나오면 무조건 법인을 말한다. 근데 이자들 중에 아까 3분의 1 이상은 자격증이 있으라 했죠? 자격증이 있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뭐다? 소속 공인 중개사가 돼버려요. 맞잖아요. 이거 요즘에 인기 품종의 지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속 공인 중개사라는 것은 자격증 가지고 취업했어. 이게 고용인이든 사원 임원이든 자격증이 있다면 무조건 소속 공인 중개사. 이게 간단하게 해결해야 돼. 맞다 이 말. 5번. 공인 중개사란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해서 장롱에 넣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말이 붙으면 안 돼요. 자,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3번. 자, 5번 문제 하나 볼까요? 오늘 완전히 용어의 정의 뿌리를 뽑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용어가 되면 우리 과목 전체가 아주 쉽게 보입니다. 여러분 용어의 정의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게 이제 풀려서 저 뒤까지 연결돼. 법학이라는 건. 자, 틀린 것은 그랬네요. 타인 의뢰에 의하여 자, 보수받고 금전소비자자 알선에 부수하여 저당권 나왔네. 저당권 알선 나왔네. 반복을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된다. 그렇습니다. 아까 중개업이 뭐였죠? 중개를 업을 한다 했잖아. 그래서 중개업이 나오면 반드시 돈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저당권은 아까 뭐예요? 그 밖의 권리에 물권, 채권에 포함되잖아. 이거 많이 나오죠, 시험에. 그럼 여기를 지상권, 전세권 바꿔도 다 맞아요, 이게. 매매로 바꿔도 맞고, 교환으로 바꿔도 맞고. 봐요. 10문제 풀었잖아. 여러분들 저당권만 달랑 외우면 안 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도 다 외워서 같이 처리를 해야지. 근데 여러분 금전소비대차가 뭐냐면 그다 대출이라고 써놔요.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걸 금전소비대차라고 해요. 그럼 은행에서 저당 설정해 버리잖아. 그래서 개공들이 저당권을 알선하면 은행에서도 여러분 돈 나와요. 그래서 중개업입니다. 자, 2번. 부동산 중개는 재산상 법률행위인 동시에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하는 민사중개인. 이게 맞는 얘기예요. 자, 제가 뭐라 했죠? 우리는 상사중개인하고 민사중개인이 있는데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중개인에 속합니다. 신분은 상인인데 일반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민사. 상인들 대상으로 영업하면 상사. 이건 상법에 나와요. 여러분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자, 3번.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호사 자격증 자체로는 등록이 안 돼. 결국은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등록해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4번. 우연한 기회. 자, 우연 나왔네. 1회 중개하고 보수를 받았네요. 이것은 반복성이 없으니까 뭐예요? 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업이 뭐죠? 계속 반복, 영리성. 계속 반복해야 돼. 근데 우연히 친구 거 하나 호프집이나 식당, 아파트를 소개해 줬다. 그건 업이 아닙니다. 자, 5번. 부동산 컨설팅 업무에 부수하여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네요. 반복. 그러면 이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려버렸죠? 업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에서 컨설팅은 상담업이에요. 원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고. 이 부수에 속으면 안 돼. 이게 모르는 손님들이 와서 막 물건을 상담업자한테 주고 가. 이자들이 간헐적으로 돈 받고 반복해서 중개 부리잖아요. 이건 중개업이에요. 이자들은 무등록업자가 돼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으로 처벌된다. 5번 많이 나옵니다. 이건 중개업으로 돼서 처벌이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하나 볼까요?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거. 이제 간단합니다. 다 논점이 나왔어요. 자, 업이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건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오죠? 이 판례니까. 업이란 뭐예요? 계속 반복, 영업성 꼭 기억하세요.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종합 판단한다. 2번. 간판을 걸었네요. 여러분 간판 건 거하고 우연히를 구별해야 돼. 간판 걸고 딱 한 번에다 걸렸어요. 우리 판례는 너 간판 걸고 했어? 그러면 안 걸렸으면 계속 하려는 잠재적인 의사가 있네. 그래서 반복성이 있다고 보고 중개업으로 봐서 여러분 처벌해 버렸어요. 무등록 중개업이 돼버려. 그러니까 간판을 걸었으면 등록하고 해야 돼. 그 다음에 영업 개시 후 여기 키워드예요. 자, 똑같은 얘기예요. 영업을 개시하고 딱 한 번에다가 걸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나 한 번 했으니까 반복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처벌 안 됩니다. 주장을 해봤지만 판사는 영업이라는 것을 개시를 했다. 간판 걸고 시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같은 판례입니다. 2번, 3번 이건 다 업으로 봤어요. 자, 4번 중개대상물 당사자로부터 보수를 현실 동글뱅이 받지 않고 약속, 이 판례 많이 나오죠 시험에. 요구, 자, 돈 달라. 약속만 한 상태에서 걸려버렸다. 그러면 아까 중개업이 되려면 보수를 받으라 그랬잖아. 현실적으로. 근데 약속 요구만 한 것은 안 받은 걸로 봤어요. 그래서 중개업이라 볼 수 없다요. 여러분 중개업의 요소가 뭐라고? 반드시 돈을 받아야 돼. 그래서 맞는 얘기고. 자, 5번. 타인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금전 소비자 또 나왔네요. 보수받고. 아까 저당권 또 나왔네. 이거 많이 나와. 알선을 업으로 했다면 이건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 그래야지. 안 된다 했으니까 틀렸죠. 이 저당권을 뭐라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매매, 교환, 임대차 다 똑같은 말이라 했어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7번 문제 하나 볼까요? 용어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작년 거 얼마나 쉽게 나왔는 거 봐요. 그래서 제가 33회 시험이 너무 쉬웠다고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큰일 나. 올해는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분명해요. 자, 틀린 거 보세요. 자, 중개. 중개하면 뭘 기억하라 했죠? 3요소. 중개 대상물, 당사자, 알선 찾았죠? 그 다음에 그 밖에 권리 찾으라 했잖아. 다 들어가 있네. 그 밖에 권리는 뭐다? 물권과 채권 꼭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자, 2번. 개업공인중개사란 바로 등록한 자지. 맞잖아요. 근데 또 하나 주의하는 거 뭐라고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류가 몇 가지? 3가지. 꼭 이렇게 하세요. 공부를. 자, 3번.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받고 보수 나왔네? 무엇을 업으로? 중개를 업으로. 조문 그대로 썼어요. 자, 4번. 이거 하나 바꿨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 나왔네. 여러분 사원 임원은 3분의 1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겠다.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뭐라고 부른다? 소속 공인 중개사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니다 있으니까 답 4번이었어요. 그래서 대표자 빼면, 사장님 빼면 자격증이 있는 직원들은 사원이든 임원이든 직원이든 무조건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답은 4번. 5번. 보조원 나왔네요. 보조원은 뭘 키워드로 찾아야 돼? 아닌 자를 꼭 찾아야 돼. 아닌 자. 아닌 자로서 소속됐잖아. 취업했잖아. 그리고 이 자는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조원을 어렵게 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닌 자를 빼버려. 이 문장을 빼버린다고. 그러면 맞는가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 맞을까요? 틀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소속공인중개사도 단순 업무는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보조원 나오면 아닌 자를 꼭 찾아야 돼. 이게 빠져버리면 틀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는 소속공인중개사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요. 보조원 나오면 아닌 자를 찾고 소속공인중개사가 나오면 뭐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찾아야 돼. 아시겠죠? 이게 요령이요. 그러면 어떤 문제든 다 풉니다. 자, 이제 8번. 여러분 중개대상물. 이것은 이제 민법이 되면 아주 쉬운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와요. 자, 틀린 것은 그랬어요. 중개대상물에는 아까 토지, 건축물인데 우리가 건축물에는 기존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물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장차란 말이 나오면 아파트나 상가, 분양권을 말하고
기존 건축물 나오면 뭐예요? 지붕과 기둥 그리고입니다. 우리는 and 벽이 있어야 돼. 이 정도면 우리는 기존 건축물. 이건 다 중개 대상물입니다.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행정재산, 이건 국가재산이에요. 여러분 토지나 건축물이면 국가 거는 무조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임목, 등기된 나무를 우리는 임목이라고 그래요. 등기된 나무. 임목은 아예 대통령이 정해놨잖아.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 대상물이라고. 너무 쉽게 나왔어. 자, 주택이 철거될 경우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들,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토권, 이건 판례니까 그대로 기억해서 아니다 그래버려야 돼.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택지개발하다 보면 여기 원주민들 주택을 수용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자들에게 집질 땅을 줘야 돼. 그걸 대토권이라고 그래요. 그건 지위에 불과해. 몇 번지가 안 나와요. 아직 택지개발이 안 돼서.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이건 불확정적 권리다. 안 된다 그래버렸어. 자, 5번 또 중개 나왔네. 중개하면 아까 3요소 기억하라 했잖아. 그럼 3요소 중에 아까 뭐요? 중개 대상물, 그 다음에 당사자 알선이었잖아. 그때 그 밖의 권리 찾으라 했잖아. 아까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포함이 된다 그래야지. 얼마나 쉽게 나왔어. 그 밖의 권리. 그러면 이 저당권을 뭘로도 바꾼다고? 지상권, 지역권, 천세권, 매매, 교환, 임대차 다 포함된다 그래야 돼. 10문제 풀었네.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이게 31회 때 거예요. 자, 토지에 채굴되지 않는 광물 나오면 무조건 국가 거라겠어. 이런 땅속에 묻혀있는 광물은 국가 거예요. 안 돼. 여러분 여기 영업상 노하우, 무형자산, 유형자산은 이걸 우리가 권리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금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중개대상물 아니다.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나오면 무조건 아니에요. 토지의 구성물이요. 개개의 수목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수목을 주의하라겠죠? 자, 여러분 수목 나오면 이걸 기억해야 돼. 명인방법이라고 나왔죠? 명인방법. 철조망이나 새끼줄을 쳐서 공시하면 이건 중개대상. 그냥 수목 이렇게 나오면 중개대상 무조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까 등기된 나무를 뭐라고? 임목. 그러면 이것도 아까 등기, 이게 중개대상. 임목하고 명인방법은 중개대상물로 고르고 그냥 이렇게 수목 나오면 무조건 아니라고 고르는 거예요. 자, 4번.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나왔어요. 여러분 토지는 뭐라 했어요? 부동산이잖아. 중개대상물. 우리는 토지는 지목이 28가지. 여기 지적법에 가면. 28가지. 우리는 지목을 불문하고 다 중개대상물이에요. 답은 4번이에요. 그럼 나중에 철도용지, 수도용지, 잡종지, 전, 답, 가수원 막 나올 거 아니야. 다 중개대상물. 지목을 불문. 답이에요. 4번. 아까 대토권은 아니라고 그랬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까요? 중개대상물 및 권리로 보기 어려운 거. 자, 이제는 이런 민법이 어느 정도 돼가죠? 장래 건축물은 분양권 되고, 그 다음에 환매, 교환은 채권이에요. 아까 우리가 그 밖의 권리가 뭐라 했어? 물권과 채권. 얼마나 쉬워? 매매, 교환, 임대차, 환매권. 다 중개대상물. 그 다음에 아까 물권이라 했잖아. 용의물권. 다 중개대상물. 그 다음에 아까 저당권 있잖아. 다 중개대상 권리. 얼마나 간단해. 그 다음에 무허가 미등기. 우리는 건축물이면 등기했냐 안 했냐 따지잖아요. 무조건 중개대상물. 왜? 지붕과 기둥 그리고 벽만 있으면 짓고 있는 것도 다 중개대상물이라는 걸 알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질권하면 전당포 기억을 하겠어. 전당포. 내 시계 맡기고 돈 빌리는 거. 질권은 부동산이 아니니까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치권은 나중에 제가 설명할 거예요. 민법에서 하겠지만. 유치권은 여러분 법정담물권이나 성립에는 개입할 수가 없어요. 토지와 유치권은요. 결렬성이 있어야 된다. 막 이런 거 나와요. 그다음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는 요건이 갖추면 자동 성립돼 버리기 때문에 개공이 개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피담보 채권하고 유치권이나 물권을 이전할 때는 또 됩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질권 하나 꼭 기억하세요. 안 된다. 그 답은 5번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가 일부러 33회라고 써놨어. 왜 제가 횟수를 안 쓰냐면 여러분들 재수하시는 분들은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봐요. 집중을 안 해버려요. 횟수를 써놓으면. 근데 33회가 얼마나 쉽게 나왔는가를 보기 위해서 작년 문제가. 보세요. 아까 분양권, 중개대상. 자, 지붕과 기둥과 지붕 그리고 벽.
미등기, 신축 중에도 짓고 있는 것도 중개 대상. 다 5초 만에 풀어버렸지.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 주택법입니다.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이게 딱지예요, 딱지. 여러분 딱지나 청약 통장은 절대 거래하면 다 쳐버려요. 그래서 당첨이 돼야 분양권이고 당첨되기 위해서 신청한 거예요. 접수증, 청약 통장. 이건 다 쳐버려버립니다. 선정될 수 있는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토권 또 나왔네. 그러니까 이 두 개 빼버리면 이제 두 개가 답인데 이런 거 다 10점 안에 풀어서 작년에 90점 만인 사람이 수도 없어요. 막 100점 만인 사람도 나오고 여러분들. 그래서 올해는 이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높을 거다 해서 여러분들이 답은 이제 간단히 1번이었고, 자, 그래서 지난주 주택 상가하고 오늘 용어의 정의하고 중개 대상물은 여러분들 2주 만에 지금 6문제 푼 거예요. 40문제 중에. 그래서 오늘까지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이제 다음 3회차 때는 조금 시간이 간단할 거예요. 왜? 어려운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